경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맞물린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경제 전문가분들이 맞출 수가 없지. 분석이 안 되지. 이래서 우리 이번 달 10월 달은 자, 우리 환율 보시는 분들 최근에 환율이 조금 많이 올라갔죠? 환율이 왜 올라갔을까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고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달러가 왜 강세로 돌아갔을까? 연준에서 잭소를 미팅 50bp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왜 강세로 갈까요?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 연준이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큰 틀에 있어서는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 그러나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달러는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강세로 갈 거다. 기억나세요? 왜 달러가 강세로 돌까? 달러가 강세로 돈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통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요? 다른 통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달러가 강세로 돌았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네 마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유럽도 다른 통화 가치가 유럽도 유로화를 낮추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유로화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뭐 엔화 아니면 뭐 유로화 얘네들이 빠진다 그래서 뭐 달러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또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달러 대 원화 달러 대 뭐 유로화 개별적으로 봐야지 이제는 뭐 무조건 중국이랑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위안화가 떨어지면 우리도 뭐 영향을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됐죠. 실업률, 비농업고용지표 둘 다 좋게 나왔습니다. 둘 다 좋게 나와서 야, 그 딱 겉면만 봤을 때는 비농업고용지표가 2배 이상 나왔어. 그리고 실업률도 4.1이야. 야, 미국 경기 침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이면으로 들어갔을 땐 일자리 수가 왜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나 봤더니 미국 정부가 고용 공급량이 어떻게 됐다? 파란 색깔 보시면 급증을 했죠. 보이시나요? 최근까지 줄이다가 다시 고용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고용지표를 만졌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도 달러 상승, 경기가 나빠도 달러 상승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맞죠? 지금은 어디에 해당한다? 해당된다? 경기가 좋아서 달러 상승. 이따가 말씀 드려볼게요. 왜 달러가 상승했는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대상 서베이를 통해 산출을 하는데 실업률이 4.1%로 오히려 하락을 했어. 근데 가계대상 서베이 그 지표를 봤더니 정부에서 일자리 제공한 수치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고용폭입니다. 고용지표. 월간 증가폭 있죠. 팬데믹 때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월간 증가폭도 어땠다? 코로나 때 제외하고 나서는 최대치입니다. 코로나 때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막 갑자기 막 20만 건, 몇십만 건이 막 날아갔기 때문에 요때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 보이시나요? 자, 그럼 볼게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미국 냄새가 난다, 냄새가. 자, 볼게요. 9월 19일 날 연준에서 고용시장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0bp를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열어봤더니 미국의 고용지표 어때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네. 50bp를 내린 이유가 뭐냐면 고용시장이 망가질 것 같고 선제적으로 내린 거야. 근데 지금 고용지표 열어봤더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50bp 내린 연준의 이런 거와 연준의 그 정책과 미국 재무부와 이런 이해관계가 맞지가 않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거 딱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준이 25bp를 내렸어야지. 물론 선행적으로 몰랐다 얘기는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걔네들이 진짜 몰랐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50bp 내린 걸 정치적인 이런 입지들 영향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높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 쟤네들이 조작했다. 재무부가 조작했네. 연준이랑 서로 짜고 치고 공화당 쪽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계속 월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0월달 이젠 위험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어요. 실업률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되는 거 이거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대선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대선 한 달 남겨놓고는 중국이 뭐 필요해? 중국보다 더 마사지하는 게 미국이지. 정부가 고용을 공급하는데 고용지표가 어떻게 깨져? 소비가 안 좋아? 오케이, 소비 줄게. 해리스를 위한 마사지인가요? 요 정도 수준이면은 한 18만원짜리 경락 플러스 그 무슨 마사지를 해야 돼? 림프관까지 막 혈액순환까지 다 되는 거. 얼굴 색이 그냥 바뀌어버려. 18만원도 아니고 50만원짜리지 요 정도는. 한 3시간 반짜리. 그냥 뒤집어지게 마사지 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마사지가 들어가니까 10월달 제가 롱뷰를 드렸던 거예요. 왜? 지정학적 위기나 무슨 이런 변수들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요런 것들조차 밑에서 말아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환율을 한번 봅시다. 왜 달러가 강세로 나왔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미국 정부가 마사지를 통해서 굉장히 좋게 나온 고용지표가 딱 발표되고 나서 월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야, 이거 미국 경기 침체 아니다. 이거는 간다, 고다, 연착륙이다. 시장이 좋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이 변화될까? 경기 침체가 아니야. 고용지표도 너무 좋고 앞으로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채권을 사셔야 돼요? 아니면 주식을 사셔야 돼요?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야 될까? 장기채를 사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위험성 높겠지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될까? 당연히 안전자산 수요보다 위험성 자산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장기채가 어떻게 된다? 시장에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장기채 매도가 나오면서 장기채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반대니까 가격과 금리는 장기채 금리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장기채 금리 올라갑니다. 시장이 좋게 생각하니까. 자, 주식 어떻게 될까? 안전자산 수요 당연히 줄어들고 리스크성 자산, 이자 더 주는 수익률 높은 주식 사야겠죠. 그럼 주식 가격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주식 가격 올라갑니다. 자, 주식을 투자해야 돼. 미국 주식을 사려면 뭐를 사야 돼요? 우리가 테슬라 사고 싶어. 그럼 뭐를 사야 돼요? 달러를 사서 테슬라에 투자를 하죠. 그럼 전 세계 글로벌 기관들이 달러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달러까지 강세로 돕니다. 야, 미국의 경제가 저렇게 좋아? 고용시장도 좋고 연착륙이네? 경기 침체 없네? 야,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 둘 중에 하나 투자하자. 난 미국 투자할래. 달러 수요가 늘겠죠. 웃긴 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원유 가격 어떻게 됐죠? 원유 가격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면서. 그럼 금요일날 벌어졌던 장세가 뭐였냐면 장기채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주식 상승, 원유 상승. 자,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건 어떻게 배웠죠? 달러가 강세면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주식시장이나 달러도 하락으로 빠집니다. 근데 원유, 채권 금리, 달러, 주식 다 올랐어. 우리가 배웠던 경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맞물린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경제 전문가분들이 맞출 수가 없지. 분석이 안 되지. 이래서 우리 이번 달 10월 달은 정치 경제학이다. 정치를 모르면 경제 분석이 안 된다. 시장 분석이 안 된다.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막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막 조울증 마냥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오늘은 막 상승한다고 막 신나게 막 소주 맥주 먹고 막 신나게 파티에다가 다음날 빠지니까 막 이불 덮어쓰고 막 자. 불 꺼놓고 클래식 틀어놓고 눈물 흘려. 또 다음날 또 올라가. 상승해. 기분 좋아서 막 방댕이 흔들고 막 샴페인 터트려. 또 다음날 또 떨어져. 눈물 흘려. 템플스테이 간다고 막 예약하고 있어. 안 된다는 겁니다. 10월 변동성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월달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주우려고 대기 중이다. 그러면 떨어지면 좋아. 반대로 올라가. 그러면 이미 매수해놓은 물량 갖고 가격 올라가는 거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빠질 만한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없어요. 파업도 해결이 됐죠. 지정학적 위기, 중동전쟁, 러우전쟁 요 두 가지 말고는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뭐 미국의 지역은행들, 뭐 리저브은행들 얘네들이 막 무너진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바로 재무부나 연준이 백업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럼 이런 지정학적 위기 요런 것들 아닌 이상은 저는 롱으로 봐요. 좋게 봅니다. 그럼 10월달 무조건 뭐 상승하냐? 여러분들이 원할 만한 상승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1월달, 12월달 올라갈 것 같아. 연말에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 10월달에 조정이 좀 나온다, 빠진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가격이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조울증 환자 마냥 막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우리는 코인이시 영상을 보고 미리 알았잖아. 왜 변동성이 심한지. 지금 환율 시장이 막 말 그대로 안 돼. 우리가 배웠던 경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맞아. 원유 가격 오르는데 주식 가격 오르고요. 채권 금리 올라가는데 주식 가격 올라가요. 달러가 강세로 도는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네요. 이전에 배웠던 대로 하나도 안 맞아. 왜 안 맞다? 정치 경제야. 정치가 경제 위에 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일일비하지 말자. 하루 올라갔다 하루 떨어졌다 흔들리지 말자.